예, 반갑습니다. 오늘 스타일 같은 음악개념부터 이문호라고 합니다. 앞서 이 인사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토론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기대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귀하신 말씀 중에서도 주천옥에 이제 딱 들어와서 줄을 쳐놨는데 물류는 그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사람의 혈과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물류라는 것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물류가 전체 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다뤄야 될 것은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공헌을 크게 하고 있는 이 물류 노동자들이 과연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런 토론회가 되는 걸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서 최무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기대 공동훈장학과의 최무현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오는데요, 눈이 붕붕 내렸습니다. 근데 이 내리는 눈을 보면서 제가 연구하는 중에 근무 중에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악순우라고 하는 것들이 미순이었어요. 그래서 왜 악순우가 미순입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눈이 붕붕 내리면 지금 운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고요. 운수 물류 노동자들의 그 노고를 세상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서울 같은 경우가 운수 물류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4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있는 이제 운수 물류 노동자들이라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동남권에 한 17%, 18% 정도가 사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수 물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서울시 동남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수 물류 노동자들의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공리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규정이 사실 여러 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치구 단위에서 쉽게 말해서 그보다 더 낮은 단위의 그런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연구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큰 지역 단위, 강력 지역 단위가 아니라 좀 더 작은 자치구 단위의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복합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들을 FGI의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 보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와 국토부 차원에서의 그런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11개의 업체가 아니었고 누적적으로 11개의 업체가 되어졌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간 활용과 관련돼서도 좀 비효율적인 측면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공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고생복리 복지시설의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센터 이제 관리하는 공사에게 요구하는 것들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들, 주차 요금이 과도한 부분들, 식당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시설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노령화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물류 노동자들의 대립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제조합과 같은 그런 공제조합 설립 같은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 해결책들도 강구해 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밖에 지입 차량 구매와 관련된 사기 피해 구제 같은 것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파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직과 인력 지원 같은 부분들도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연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환경의 실태 조사 및 정책자를 하게 될 한국공공사회학회 조국형 연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의 어떤 개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서울국화물류센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분석하고 이어서 이제 추가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거래 시점을 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관할하는 세 군데 가락, 강서, 양곡시장을 보면 이 가락 시장이 80%가까이 되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량의 금액 면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유통액 같은 거 보면요, 가락 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이 출입 차량인데 1일 기준으로 약 49,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서 가락동에서 가락시장 쪽에서 이 출입 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많은 어떤 위험과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설문을 담당하는 노동 분야의 전문 설문조사 업체인 오감 리서치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남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가락시장에 있는 노조 같은 경우는 한국 노조에는 남성밖에 없죠. 여성분들은 아마 아기술라산 과정에서 현장에서 설문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압도적으로 50대, 6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국화물류 같은 경우는 20, 30, 40, 50대가 거의 20%, 25% 사이로 거의 균등하게 되는 많고 60대 이상은 별로 없는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바꿔 말하면 뭐다? 젊은 인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이 든 분이 많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커지고 질병도 많아지는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 다음 그냥 이제 음주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일하기 힘드신 분은 대부분 다 술, 담배 많이 하시잖아요. 음주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경찰서를 통해서도 다소로 강화하면 아마 좀 줄지 않을까. 또 흡연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추가 나온 것이 이제 정기 건강 의미를 좀 해서 싶은데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이 있고요. 아까 나왔지만 특보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정년퇴임 이후에 어떤 복지, 근데 뭐 서울시가 앞에 나서서 희망적금제도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성 편의시설,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직원 식당, 사실 식사 문제가 민감하다고 그래서 좀 크게 해보면은 더 낫지 않을까. 권리금 문제는 사실 다른 건 아닌데 사실은 자기가 9시로 못 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앞으로 공사와 노조와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두 분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분의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자원 택배노조 소파 회장님이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네 분이 한 7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택배 노조로 하고 있는 부자원입니다. 제가 택배를 한 지는 지금 25년 차고요. 초창기부터 시작한 편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서요. 지금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저한테 보니까 저도 만족스러운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그 택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임금이거든요. 일한 만큼 적정한 보수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사회적 생각과 우리 실질 돈을 주시는 분과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돼서 업그레이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전부 다 개인의 감수로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불공평하다고 보고요. 그 고객들도,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거기에 좀 맞춰서 같이 좀 임금을 올려서 서로 같이 잘 되는 쪽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가락시장 1,300명 그 항원 노동자 조합원들이 하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현실과 그분들에 대한 현실적 문제와 그분들에 대한 정책 과제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좋은 발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발제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락시장 하원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관련돼서 좀 개선할 과제들이 뭔가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찾아오서는 적정 소득의 보전이 좀 필요하다. 물론 뭐 소득 제가 보기에는 적정 소득도 필요하지만 앞에 노동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뭐 야근하고 주 6일 7일이라고 이런 거 절대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시설, 난방시설 현대화나 흙먼지 제거, 매주 물청소하고 차량 매연 제거에 강력한 환풍이나 공기정화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 검사와 측정으로 건강권과 안전권을 좀 보장해야 될 것이고요. 보편적인 복지 편의시설 제공이나 주차비 13만 원 좀 반드시 좀 면제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매법인의 하역 장비에 대한 전면 제공하고 노후빈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나 교체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매법인의 노동법상 사용자성 인정과 노사 간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좀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 이번 그 실태 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그 발제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열악한 노동환경이 무엇인지, 그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조금 뭐 산업법이 개정되고 등대법이 시행되면서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이제 노동안전보건을 확보해야지 되는 주체 이런 부분을 너무나 강력히 얘기하지만 정말로 취약한 그런 노동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휴게시간, 휴게시설 확보. 근데 휴게시설을 활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휴게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구조의 명확화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이분들이 취업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안전보건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그 다음에 개선안을 갖다가 도출해내는 그런 전수조사를 갖다 제안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근로조건의 변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잘해주셔서 오늘 결제해 주셔서 많이 듣고 배웠고 실제로 굉장히 현장에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배라는 업무 특성이 한 동네에 여러 택배사가 동시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공동화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같이 굉장히 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공동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동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주 좁은 지역에 그 물량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굉장히 고효율화된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택배사 간의 정보 공유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그 집하한 물건인데 CJ가 배송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CJ 물건을 롯데가 집하할 수 있어야 되는 물건이라서 그런 상황이라서 정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일단 기업들이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택배사 간의 정보 표준이 이루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도 이제 그 정보 표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으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정보화라든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기술 도입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열어놓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센터에 저도 깊이 있게 좀 상세하게 들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그런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그림들이 많았고요. 지정보고서에는 최대한 수용해서 그 부분을 담아가지고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류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내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제 기억에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그 구자원 그 본회장님의 말씀 보면 이제 어떻든 가장 큰 문제는 보수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의가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은 단순한 어떤 지역 차원이 아니라 고용시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그런 어떤 상표가 상표고요. 두 번째 이제 이민우 본부장님 말씀 중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실근로시간의 단축과 실질적인 임금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시하셨던 말씀이 잠깐 보시면 지금 한 2, 3일 동안에 특화된 그런 어떤 배달 아이들의 그런 단가거든요. 지금은 이 시간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노동 임금의 어떤 적정성을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물가 지수라든지 시간의 공정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지수 같은 것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제가 좀 더 충분히 좋은 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사회라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비용을 주체들이 분담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우리 장막상에서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그동안 그 어렴풋이 알았던 그 물류노동자의 실질조사가 그래서 상당 부분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다가온 점, 그 다음에 정책적 개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일깨워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상당히 이 그 기술 변화 또는 팬데믹 이후에 이 물류 산업의 변화가 많은데 뭐 이제 앞으로 아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AI도 들어올 거고, 빅데이터 활용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물류하고 이제 유통 경계가 이제 없어지면서 더 많은 이제 사업 모델이 발전이 될 텐데 그런 이 급변하는 이제 변화 속에서 우리 그 이 이끌어가는 노동자들이 좀 더 개선된 생활, 개선된 노동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